안녕하십니까. 더서울 디지털 치과 대표원장 조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주제를 말씀드렸던 수복치료나 보존치료에서 싫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꼭 충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치아가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냥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고 치과 의사 평가해 봤을 때도 환자분께서 아프다고 하시지만 뭔가 엑스레이로 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만져봤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치과 의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임상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더 이상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 하시겠다거나 너무 시려서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신경치료라는 건 뭘까요? 치아에 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신경들, 거기 안에 혈관도 있고 뭔가 감각을 느끼는 그런 세포들이라든가 그런 신경관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 신경 바깥으로 있는 상아지나 범랑지라고 하는 그 치아에 갖고 있는 그 조직들, 뼈랑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조직들이 감싸고 있고 보호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폐물도 배설해주고 여러 가지 치아에 들어가는 영양분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가스가 차게 됩니다. 가스가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를 배출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치아가 어때요? 딱딱한 거에 둘러싸기 때문에 가스를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집에서 아프다거나 너무 아파서 얼음을 먹고 있다 보니까 안 아프다거나, 또는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침에 이제 오셔서 너무 치아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그런 가장 일반적인 특징들은 가스가 찬 거예요. 신경치료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 신경을 개방해 주는 겁니다. 치아에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치아에 구멍을 내게 돼 있어요. 치아에 구멍을 내서 신경을 열어주면은 가스가 배출이 돼요. 그럼 그 즉시 통증이 한 70~80%는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만히 있다고 좋은 건 아니죠. 치아는 결국엔 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힘을 가하기 위해서, 그걸 버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경 위에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치아가 갖고 있는 그 뿌리까지 모두 신경치료가 들어가서 뿌리에서 느끼는 통증이나 그런 자극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두 생긴 게 다르고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른 거 우리가 인지하듯이 치아도 아주 개수가 많잖아요. 앞니도 있고 송곳니도 있고 어금니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심하면 사랑니까지 있는데, 이 경우에 생긴 게 모두 달라요. 우리가 보통 신경뿌리라고 하는 그 뿌리는 치아마다 개수가 다릅니다. 앞니 같은 경우에는 1개가 있고요. 작은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1개에서 2개까지 있고,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개, 3개가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4개, 5개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C자형이라 그래가지고 신경뿌리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진료 중에 하나가 신경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경치료 아픈 거 아닌가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부분 신경치료는 숙련된 치과의사의 마취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고요.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마취가 잘 안 되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즉시 치료 중단하고 여러 가지 마취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들께서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압력을 빼주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상방부를 개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상방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뿌리 쪽에 있는 신경을 없애는 중점을 두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신경치료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 오셔야지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 저희가 치과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하는 체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만 열면 어느 정도 통증은 없어지지만 치아를 건강하게 잘 쓰시려면 결국 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씹는 힘을 저희가 가해보는 거예요. 그 씹는 힘을 가했을 때 환자분 뿌리에서 특별하게 아프거나 그런 반응이 없는 체크하는, 그런 물어보는 체크를 꼭 가하게 되고요. 그 체크에서 통과가 되셔야지만이 저희가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까만색으로 보이는 그런 신경을 하얀색 물질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물질로 채우냐면 특별하게 인체 해가 없고 활성도가 없는 물질로 채우게 됩니다. 신경치료가 나중에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부족한 면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활성도가 다시 생기면서 세균이 들어오게 돼요. 최대한 그 세균이 들어오지 않게 잘 막는 게
치과 신경치료의 기술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활성화 물질로 치아를 가득 채우게 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데드 스페이스를 부르는데 그런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을 없애게 잘 채워놓으면 나중에 재감염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재신경 치료를 하거나 또는 발치를 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1차 신경 치료를 하는 치과 의사들의 가장 큰 목표는 그 불활성화 물질을 여러 가지로 다채롭게 꼬여있는 그런 환자분들마다 여러 다른 그런 뿌리에다가 잘 채워 넣어서 밀봉을 하는 겁니다. 밀봉을 잘해서 특별하게 공간이 남지 않도록 하면서 추후에 재감염이나 염증 발생들을 막는 게 치과 치료의 신경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치과 신경 치료를 하게 돼도 아픈 분들도 있어요. 신경 치료의 만능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옛날 수복 치료 말씀드렸다시피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이렇게 신경이 좀 안 좋아지고 되돌아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경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앞니는 사실 치과 의사들이 봤을 때 신경 난이도가 높은 치아는 아닌데 똑같은 치료를 해도 예를 들면은 다른 분도 아니에요. 심지어 한 분 같은 경우에도 이쪽과 이쪽 치아 치료를 했을 때 반응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쪽 신경 치료했을 때는 통증이 없으셨는데 이쪽 했을 때는 통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처음은. 왜 그러냐면 치과 의사가 신경을 제거하는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외과 칼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경에 있는 거를 긁어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마취를 해야죠. 그래야 안 아프시니까. 저희가 수술이나 뭔가 골절이나 그런 다른 치료나 피부에 뭔가 꿰맸다거나 했을 때 처음엔 다 아프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통증이 없어지면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외과적인 기구를 통해서 신경을 긁어내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처음 한 달, 길게는 2, 3개월까지는 조금 통증이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또 치과보증과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6개월 정도는 기다리게 됩니다. 6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면 그럼 환자분 치아 신경뿌리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회복 효과로 인해서 원래 아팠거나 민감했던 치아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로 재신경 치료가 들어간다거나 또는 혹은 발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엑스레이 상에서 또는 해부학적 구조물 상태에서 신경치료가 제대로 되었다고 치과의사가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통증이 좀 있어도 좀 지켜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치과 신경치료는 사실 치아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치료에 가까워요. 어떤 특정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서 다시 심는 흔히 말하는 치아 재식술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케이스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발치라는 과정에서 치아 금이 간다거나 뿌리가 조금에서 부러지게 되면 재식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신경치료는 치아에 할 수 있는 상당히 마지막 단계의 치료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재신경치료를 제외한다고 하면 상당히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예우를 좀 보면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재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하신 다음에 아프거나 그런 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논문에 따르면 재신경치료 성공률은 사실 60%가 안 돼요. 저희가 말하는 논문은 5년 생존율을 보는 거예요. 어떤 치과 치료를 했을 때 5년 후에 그 치아가 환자분 입에서 잘 기능하면서 살아있을 확률, 발치가 안 되고 정상적인 기능하면서 살아있을 확률을 말하는데 재신경치료 확률 또한 6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치과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마무리했을 때 아프다고 해서 섣부르게 바로 뺀다거나 뭔가 재신경치료를 하기보다는 최소 1에서 3개월 정도는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아에 구멍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경우에 가만히 놔두면 환자분들 치아를 씹으셨을 때 힘이 가해지면 치아가 쪼개질 확률이 높아요. 저희가 신경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치아를 다듬고 어떤 특정 모양을 만든 다음에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철물을 씌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금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옛날에 치과 치료 많이 하신 분들은 R을 해보시면 금리가 좀 있는 경우도 있고 저도 금리가 이제 4개 정도 있고 저도 신경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치과 신경치료를 한 후에 보호해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고 그냥 마감만 놓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면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저는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 게 나중에 식사를 하시다가 부서져가지고 빼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치료 하시는 분들은 꼭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철물을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센 힘 같은 경우에 치아가 맞아서 부서지거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꼭 보호하는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치료가 아프시거나 자주 와서 아무리 불편하시더라도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치과 의사와 잘 맞춰서 따라와 주신다면
환자분께서 남은 기간 동안 자연치아를 사용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